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63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이시고요. 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임플란트도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임플란트를 해오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37번에 BD 커프가 있는 거 보이시죠? BD 커프가 들어가서 싱글로 만들어졌고요. 그 앞에는 옛날에 파라곤 임플란트인가 했던 그런 임플란트이고요. 제 27번은 뭐 익스터널 헥서인데 한 3분의 1 정도 날아갔고요. 다른 임플란트는 뭐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악 전치부 13번에서 23번 치아가 이제 망가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태를 보이면요, 항상 하악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악 치아가 자꾸 엘런게이션 되어 오르면서 위에 전치부를 자꾸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근본 원인이 되는 하악 치아의 배열, 하악 치아의 포지션을 생각하지 않고 임플란트 하시면요, 상악 전치부 또 금방 다 망가지게 됩니다. 자, 임상 사진을 한번 보시죠. 12번, 13번 크라운이 떨어져 버렸죠.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이 치아가 충치가 물론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의 원인이 하악의 43번, 44번 이 치아의 마모도를 보시면 여기에 걸렸구나, 이 교합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에 포슬레인도 다 깨졌죠? 이거 왜 깨졌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13번하고 똑같은 상황이 하악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할 겁니다만은 하악에 대한 미니 교정, 그러니까 투명 교정을 할 겁니다. 투명 교정을 해서 지금 있는, 다행히 여기 다이아스테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만 안으로 옮겨주면, 치아를 약간 옮겨주게 되면 전치부 치아 배열도 훨씬 더 쉬워지고 나중에 교합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상악 전치부가 나빠지는 경우에 하악 전치부에 대한 교합적인 어떤 고려, 그리고 이게 되게 뭐 이런 분들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K9 가이던스가 거의 없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리어 가이던스 라테랄 할 때 상악 전치부에 대한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수술보다는 교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봅니다. 치료 계획에서. 자, CT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이 13번이고요. 오른쪽이 23번입니다. CT 상태를 보시면 어떤 것을 원장님들 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보시면 아비올라 보온의 두께를 보고 계실까요? 안 그러면 크라운과 보온의 엑시스를 보고 계실까요? 이제 보시면 하악의 구칩을 보십시오. 전치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온의 엑시스가 이런 상태입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그린 게 아니라 대충 그린 것이지만 보온의 엑시스가 거의 13번 같은 완전 누웠죠, 그죠? 이만큼 보온은 저기 있고 크라운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하고 각도가 엄청나게 많이 기울어지겠죠. 당연히 이런 케이스라면 우리가 앵귤레이티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악사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야지 보철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크라운의 각도는 어떻게 되어 있죠? 크라운 각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물론 프로서릭 보철 오리엔티드 된 그런 임플란트를, 플레이스먼트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어떤 각도로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식립을 해서 원활하게 보철을 만들 수 있겠는가. 나중에 하악 전치부가 다시 약간 링괄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겠지만, 이것이 옮겨가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뼈에다가 임플란트만 식립한다가 아니라 기능까지도, 보철물이 완성되었을 때 하악과 상악의 교합과 신미와 이런 것이 함께 고려돼야 되는 다소 까다로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하는 것 자체야 그렇게 까다롭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오버뷰를 가지고 이렇게 도전한다,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다음 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획한 것만큼 시야가 짧고 이렇게 버티컬 하이트가 좀 부족하니까 약간 포지션이 약간 깊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수술하고 나서 임시차도 바로 본떠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케이. 1331 3113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랩을 열고 조금 눌립니다. 신지바의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이쪽에 한 번만 더 하고. 이렇게 루트가 사운드해 보일 때는요, 루트 멤브레인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크라운을 좀 길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컨투어 조금은, 이렇게 지금 약간의 리세션? 진지발 레벨을 조정해서 해야 돼서, 약간 흡수가 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큐렉 이쪽에 터미네이트 관리점이 좀 있습니다. 나잘 플로어까지 거리가 15mm쯤 되거든요. 네, 이렇게 다물어 보실까요? 한번 씹어 보세요. 다물어 보세요. 네, 그대로 공간이 조금 부족하겠죠? 크리스탈 본을 약간 높이를 약간 낮추는 게 더 좋겠습니다. 론저를 좀 주세요. 보온이 작업점을 세이브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이 보온 때문에 도리어 지하 컨투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딱딱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물어 보실까요?
공간이 조금 더 만들어졌죠. 하악을 약간 안으로 교정하면 안으로 요만큼 들어오겠죠. 그렇죠. 치아에 라비알이 올 것이고, 이 본의 컨트롤만 따라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고, 자, K9이 라비알 부분이 되게 얇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뭐 여기 신경 쓸 거 없죠.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여기 그리고 렌스 드릴 하나 더 줄래요? 렌스 드릴을 옆면으로 힘을 줬더니만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대로 바로 계단, 반대편 계단이 각도가 한 12도 정도 앵글 각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이 각도 커프 12도 각도 12도 앵글 각사가 준비되고 센트럴 하죠. 멘탈 프라멘 인사이즈 캐나리 있고 여기 가야겠습니다. 인사이즈 캐나리 각도가 이럴 테니까 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이쪽으로 빼서 일로 가죠. 다시. 그대로 꽉 깨물지 마시고 살짝 다물어 보실까요? 그대로 이렇게 하시고 12도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렌스 476 할 건데요. 이렇게 지금 15mm 정도 드릴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각도를 꺾어 나오지 않으면 됐으니까요.
내 책상 위에 보면요, 쉐이퍼 드릴 박스가 하나 있어. 그 노란색 박스 안에 키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저는 476이면 13mm 드릴링인데요. 제가 15mm 드릴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거기다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2.9. 펀데이션은 D3 좀 됩니다.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발라타보를 따라서 가니까 본 디펙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3.6 여기 파이널 드립입니다. 이 각도가 거의 12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앵귤레이티드 멀티유닛 어바트먼트 악사를 사용합니다.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앵귤레이터로 들어가려고 하면 컨트롤 싱킹이 확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유니버설 쉐이퍼들이라고 사실 미국에 있는 원장님이 요청을 해서 OEM 해드린 거거든요. 이걸 해서 일단 위쪽에 그러니까 카운트 싱킹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드릴이 있죠. 이게 역시 이게 카운트 싱킹이 뭐 일반적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이거 한번 하면 카운트 싱킹 저절로 쭉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우리 RES는 이 기본을 그렇다 보니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충분히 열어주는 것이 더 좋은 거야. 네, 저쪽도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드릴링은 다 됐습니다. 좀 빈동이 조금 많았죠. 다 됐습니다. 섹션은 삼 이게 각도로 있는 걸 쓸 때는요, 여기 눈금 마운트가 있는 여기까지 꺾어 들어가는 것이 보안 레벨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게 헥사라서요. 오케이. 마지막 본 매트릭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맥콜 2장, 픽세이션은 다 거의 50뉴턴 다 잘 됐어. 아이고, 다시 렌치 색을 좀 주네. 렌치. 여기는 거의 토크가 80 아니면 100 정도까지 가겠죠. 그래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는 이 면이 바깥쪽으로 탄젠트로 돼야지 이게 아이고 토크가 많으니까 마운트가 부러져요. 이게 없고요. 토크가 많은 140N이 되면 부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 것이 140N이 더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마운트 리무버 드라이버 쓰면 이게 쉽게 빠지시죠. 다음 이것이 연결해 볼게요. 이거 아니고요. 드라이버 네, 그렇죠. 네. 덕심? 왜 그러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됐고요. 다음에
이쪽은요, 11번은 조금 더 타이트닝 해야겠어요. 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좋겠어요. 스스로 사실은 뭐 금방 하지만 이제 바로 이미디어 로딩을 해야 되니까, 이미디어 템포라이제이션 해야 되니까 이것들만 연결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붓술은 다 잘 됐습니다. 한쪽 한 개 각도가 들어가야 돼. 이게 캐리어가 있어야 되는데 캐리어가 없어가지고. 드라이브 안에 엉뚱한 걸 돌리고 있었어요. 또 옆에 거 이게 캐리어를 연결해서 줘야 되는데 한 개가 없으면 이게 만지기가 좀 그래서 목적죠. 드라이브 하나 더 여기도 캐리어 좀 있어요. 드라이브 오케이. 캐리어 한 두 개 더 줄래요? 여기 캐리어 연결하고 같이 봐야지 패스가 잘 보이거든요. 렌치, 토크 렌치에서 타이트닝을 좀 할게요. 되게 한 20뉴턴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게 안에 5도 테이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세요.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섹션 이쪽으로. 하나, 둘, 여기서, 오케이. 지금 타이틀이 안 됐어.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오버증을 다 연결됐고요. 나중에 이거 스캔해가지고 끼우기만 하면 되니까 스캔 포스트 연결합니다. 네? 제일 작은 거 2개로. 제일 작은 거 있어요. 여기, 그렇죠? 탑한 엣지가, 본 엣지가 있으면 조금 제가 그렇죠? 이게 이게 스캔 포스가 연결이 안 돼서. 그렇죠? 카운터 싱킹을 그래서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카운터 싱킹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제 컨토리제이션 하고 보관만 하면 되겠습니다. 트랙션 다시 넣고 이리게이션 한번 할까요? 그 플라시 생겨서 자, 물입니다. 걷어주시고요. 이렇게 걷어주시고. 더 있어야겠습니다. 발치와에서 브리딩이 자꾸 많이 나. 하나 더, 본 매트릭스 하나 더 있어야겠습니다. 반. 네.
조금 더 있어야겠습니다. 거저 빼주시고요.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이거는 지금 이게 파티클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만 잡아주는. 이렇게 다시 주차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좋죠? 잡고. 이거 앞쪽으로 모아주세요. 네. 조금만 리딩 하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이 진짜 많이 돼가지고. 당기지 말고. 길게.
여기 이쪽으로 그걸로 이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달라서거든. 힘을 반대로 줘야 돼.
정치 부위고 또 이게 원스테이지하고 컨투어리제이션하고 하면 슈트가 되게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레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치안의 모양을 만드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하고 슈츠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의 다 됐어.